그럴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더 많이 대중들을 만나고 아스팔트에 분노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어깨 긁고 그리고 검사 독재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득권화되어 있는 86 세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저께 광주에서 경선을 했는데요. 네. 자, 호남 기득권 타파해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정말로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네. 일종의 혁신 과제였는데 4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걸 보면서 와, 이제 호남도 바뀔 수 있구나. 정말로 지금 호남의 민심이 당원들의 지금 뜻이 무엇인지를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호남 쪽에서 저렇게 현역들이 다수 탈락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송갑석 의원이 왜 호남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송갑석 의원이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대선 패배도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선 패배도 그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의 그 대부분의 민심은 후보 엉망으로 내서 그 지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분노들이 응축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대선 투표율부터 시작해서 지선 투표율이 엉망으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쟁점이 계속해서 충돌해 왔단 말이에요. 자, 이 충돌이 누가 맞냐라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으로 이번에 강주에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친명? 친문 싸움이었었어요? 아니에요. 친명, 비명 싸움이었었어요? 아니에요. 친명끼리 붙었고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비명 대 그 친명이 붙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친문 대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 프레임에 친문 대 친명이 붙었는데 친명이 깨졌어요. 친문이 이겼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이 친명 친문의 프레임이 적실하냐라는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주 민심, 호남 민심이 말 그대로 지금 이낙연과 그들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죠? 말 그대로 협력위원회 무능함에 새로 물갈이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능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비급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남도 저렇게 민심이 실제 반영되는 걸 보면 친명, 뭐 친문, 비명, 비문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당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그 경선 결과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항들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 좀 덧붙이면요. 윤석열 그 검사 독재 정권을 허용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광주의 심판은요 이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네. 전남 전체를 휩쓸 것이고요, 전북과 수도권을 휩쓸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한 이 분노들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호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들 데리고는 나라 발전 안 된다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와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친명 또는 이재명 사당화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지금 접하고 있는지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저도 좀 이제 당사자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지금 안산 상록갑 지역구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됐죠. 경선 구도도 정해지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장성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뭐 평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국힘의 후보로는 공천이 돼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지역구는 정확하게 획정이 돼 있지 않는 거고. 아니요, 상록갑이요. 상록갑에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이렇게 지금
안산은 지금 어떤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안산이 그 현역 의원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구 4개가 있었는데 인구가 이 78만에서 63만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구 1개를 갖다가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4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4개를 왜 포기하냐? 그다음에 3개를 받아들여야 돼. 이 논쟁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선거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쟁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전북의 지역구 9개에서 8개로 줄이려고 국힘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에 4개의 지역구 중에 1개를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 그대로 9개 유지하고 부천에 4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산에 3명의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4명, 지역구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통과가 돼야 그러면 이제 컷오프를 누구를 시키고 어떤 구도로 경선을 시키는지 안산갑, 안산을, 안산병으로 이름을 고쳐서 정리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회의가 이제 29일 날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마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월 초에 컷오프를 포함해서 경선 구도를 결정해서 통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자, 경선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전해철 현직 의원하고 양문석 박사가 2분이 이제 격돌할 양상이 되겠죠. 물론 후보가 한 분 더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네, 그거는 저희의 바람이죠. 바람이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공천에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양문석이 공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컷오프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에서 누가 탈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성적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고 공관위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경선에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선에 나가고 싶어. 예, 바람일 뿐이죠. 그리고 그 바람을 갖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정기환 대표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경선에 나가고 싶어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상록갑 유권자들이 나 좀 쳐다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고 나의 정치적인 의사는 이런 겁니다. 현재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숨어있던 반개혁 세력들이 대거 커밍아웃하고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의심했던 체포동의안 40여 명 중에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제가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도로 어떻게 발표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